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. 가정의 이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주변의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조금 폐쇄적인 편이었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바꾸는 게 맞을까? 제가 힘들어도 바꾸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은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머무는 게 맞을까요?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이제 그 과거에 뭐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을 공개하고 좋은 대인각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번거로움이 생기고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쁘더라.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는 이제 너는 그런 걸 좀 자제하고 너무 드러내지 말고 나같이 엄마같이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되는 질문이잖아요. 그러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 대인관계를 하고 어떤 판단대로 그걸 해결될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뭐 이제 당신은 이제 뭐 자기 문을 안 열어놓고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서운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삶의 어떤 부분을 이제 은언하거나 누구 얘기하거나 어느 부분에 그걸 얘기하고 삶의 어떤 부분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지내고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게 살아온 부분이 좀 있다 보면 본인이 잘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 저기는 얘기해도 내가 상대방의 내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는 내가 얘기를 해줘도 이미 정해주고 일을 해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놨다고 보는 거야. 굉장히 안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.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순수한 모습도 보이고 또 뭐랄까 아주 그런 현재 본인이 남을 가르치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잘 갖추고 있고 또 다 있는데 접해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자기 이미 어떤 부분은 결정지어져 있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아직 자각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여기서 얘기해줘도 이미 자기 범주에서 한계하는 부분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편이 아니야. 그냥 설명하고 자기의 부분의 얘기를 하는 편인데도 오히려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컴플렉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어떤 아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주고 감싸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문 열지 않는다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본인은 남한테 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걸 하지도 않고. 그런데 비해서 상대방들은 어느 부분은 문을 안 연다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자기의 올곧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문을 안 연다고 보는 거지.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 어느 부분 이분이 이제 결정됐다고 보는 거야 사람들은. 또 본인이 또 일반인에는 사회생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을 가르치거나 또 어떤 특수한 일을 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다루는 분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더욱 상대방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상하기도 하면서도 그 이상 범죄할 수 없겠구나
그러면 이제 너는 왜 그런 걸 안 하니? 하고 다른 걸로 말할 수도 있다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의 정보를 주고 내 개인 사적인 부분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서로 공감력을 갖거나 어떤 취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걸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사실은. 그리고 쟤는 그냥 뭐 저렇게 살았대, 저렇게 환경이 있대, 뭐 어쩌대 이렇게 하거든. 근데 자기가 나는 그럴 거예요. 난 이렇게 할 거예요. 간단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.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 이상 범접할 수 없겠구나. 그리고 이미 결정했구나. 문제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너는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너의 어떤 걸 갖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어떤 한계를 갖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 강의를 하거나 남의 어떤 특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도 똑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생활이 되겠어요? 그러니까 일상으로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돌아와 버래. 응? 다른 거 돌아와 버리고 조금은 좀 모순도 있을 수 하고 남의 말도 이렇게 들어주고 또 실천해주고 이런 반응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 자란 성장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엔 이게 간단하게 태어나면 울잖아요. 배고프면 울면 젖주잖아. 먹을 것도 주고 어느 순간 어느 나이가 되면 울면은 혼나요. 왜 울고 그러냐고. 응?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뭐. 막 이런 식의 스타일 바뀌고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얘기를 안 하게 돼요. 안 하게 되니까 또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사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모두 혼자 결정을 다 해야 되잖아. 실질적인 부모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어느 부분은 의지가 안 되는 거지. 참고 얘기만 들을 뿐이지. 그렇지만 내가 결정은 내가 일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남의 인식을 못하지만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것이 어떤 틀을 갖게 되거든. 갖게 되니까 그것을 상대방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. 그러면 그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자기 얘기를 안 하네. 너는 그거 오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작지만 표현의 부재는 소통의 부재다. 그러니까 우리 이 불가에서 무제칠시라는 게 있는데 무제칠시는 이제 7가지 돈 안 들이고 하는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. 안시 눈으로 아주 정겹게 봐주는 거지. 그다음에 이제 화한시라고 해서 얼굴을 환하게 웃어주는 거, 뭐 자리를 양보하는 거, 응?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7개 나눠서 설명한 건데,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도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거기다 매개체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전달해주면 그게 상대방에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. 응? 근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느낄 때 이기적으로 느낀 거를 반대로 그렇게 설명하는 얘기거든. 그러니까 어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좀 상대방이 이제 그 뷰가 이제 외우러 갈 때 뷰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뷰가 괜찮고 거기서 괜찮은데 그런 성향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왜냐면 사람은 일단 나보다 조금 잘 나거나 여러 가지 좀 이쁘고 그러면 질투를 받아야 안 받아요. 질투는 왜 생기냐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겨요. 질투는. 그러니까 나보다 잘 나면 이 부분은 제가 잘났네. 저 부분은 눈이 나보다 더 이쁘게 생겼는데 그건 맞아.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이쁘게 뭐가 이뻐? 인정 안 해. 그럼 질투가 생기면 투기를 바뀌고 공격수로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질투가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데 호감은 가는데 두 가지가 겹쳐 있단 말이야. 그런데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안 하네?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표현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지. 그런 다른 얘기다. 내가 좀
마음으로 베푸는 거라든지, 그다음에 어떤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떤 걸 느끼는 거지.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지. 응? 뭐 우리 여기가 그런 거를 그 모른다가 모른다는 그렇고 인식이 안 되는 거야, 내가 보니까. 예를 들어서 말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,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? 100번 정도 설명해 줘도 그건 잘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제 일단은 이런 거지. 우리가 그 절집에서 삶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대중생활 하면 선배가 있고 밑에 후배가 있어. 중간에 끼면 위에대로 비위 맞춰야 되고 밑에로 비위 맞춰야 돼. 밑에 있는 또 치고 들어오지. 요 위에는 또 위에대로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턱에 끼워서 이런 거 저걸 해본 사람이 윗사람도 모실 줄 알고 아랫사람도 다섯 짜게 되는 거지. 근데 혼자만 있고 혼자 무슨 일 결정한 사람들은 아랫턱 윗턱을 하는 부분을 몰라.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지.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른 걸 빗대서 얘기한단 말이야.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많은 내가 뭐 학생이 있든지 뭐 회원이 있든지 간에 그런 단계에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그런 단계에 거기서 한계가 더 돌아와 버린다고. 호감도가 있다 나중에 확 꺾어져 버린다. 한 번에. 한 번 꺾어서 소문이 싹 나면 힘들어지는 성향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그 이제 항상 그 의지처가 있어야 되는데, 의지처는 뭐냐면 어른. 어? 우리가 부모는 가깝고 친밀한 어른이지만 진짜 어른은 외부의 바깥의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어른들하고 관계하는 이 부분을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따라가줘야 되거든. 그러니까 호감도 있게 좋게 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게 느낄 수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묻어난 것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, 상대방한테는 냉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. 본인을 이제 절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제하는 건 아니고 자기 할 얘기를 말은 다 하면서 이미 결정지어서 판단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이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친밀성을 줄 수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표정을 지어줘야 한다고. 응? 표정을 지어줘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들이 이제 오해하고, 좀 진가를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보는 거지. 뭐 스님 같은 건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깝게 접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지. 그러면 본인이 그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?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문을 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걸 들었잖아. 응? 그것마저도 말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딴 데로 가는 거거든.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알게 됐다는 것은 본인이 여지없이 그를 심층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조금은 좀 바꿔야겠다, 고친다, 뭐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고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스스로 알아차야 고쳐지게. 상대방한테 잘해야겠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를 바꿔야겠다, 내 안에 있는 얘기들을 사람한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, 단편적인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. 응?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한테 내 정보를 많이 주거나 얘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, 또는 또는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건 때문에 또 더 비하하게 볼 수도 있어요. 응? 겉보기는 다르네?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보를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하는 고려에 따라서 이분이 대인관계를 할 때는 친구로 대하는 사람인지, 친구가 되면 또 이 친이라는 말이 이게 입이 친하다 이 소리거든요. 입이 친한 게 친구야. 그 부모는 식구는 그
그 한솥밥을 먹는 걸 말하는 건데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니야. 어디 보니까 한 끼는 같이 먹으면 식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객이야, 객.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객이고 한솥밥을 먹는 거 말하는 거야. 밥을 하나 해서 같이 그 한솥밥에서 먹는 게 식구야. 그러니까 그 친구로 대할 건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비즈니스로 대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어느 선에 얘기할 건지 그러면 내가 할 얘기 할 얘기가 구분되잖아 벌써. 응?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. 응? 그러니까 내가 학생으로 만나 학생한 선에서 얘기하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이상도 갈 필요가 없는 거지. 그 다음에 또 친구로 되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친구도 여러 가지 친구가 많아요. 뭐 밥만 먹는 친구가 있고 밥 먹자 그런 친구 있잖아 왜. 또 술 좋아하면 술 먹는 친구 있고 또 티타임에서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그 뭐 참 봐서 서로 이제 뭐 수다 떤다 그러죠. 수다 떨고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. 근데 그런 것이 진지한 정도와 허심탄회하게 어떤 일을 해도 흉ομ을 내지 않는 게 친구야 사실은.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가 흉을 잡지 않아 그거 가지고. 그랬어. 힘들었겠네. 그래. 넌 그런 게 있잖아. 그래도 친구는 그걸 받아주고 들어준단 말이야. 근데 그것을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그 안에 이제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런 바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응?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가 우선 좋은 거니까. 그러니까 내가 이 컵에 끈적끈적하게 많이 붙어있으면 뭐가 많이 저절로 이렇게 붙어버려 그냥. 매끄러우면 미끄러져 안 붙거든.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요소에 그 문을 열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좋은 쪽으로 보고 뭐 아들이나 딸이나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싸우고 들어왔다니 그러면 왜 맞고 들어왔냐고 막 뭐라고 혼내면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. 근데 학교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는데? 그랬어? 그럼 걔가 잘못했네. 너도 그랬구나. 얘기 들어주고 호응하면요. 바깥 얘기를 다 해와서. 다 들어주니까. 근데 그걸 차단시키면 얘기 안 한다고. 정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조짐으로 일단 보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오픈을 시켜야 되냐 오픈을 안 시켜야 되냐 이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돼. 응? 또 명상하는 사람으로 입장을 보면 이걸 뭐 오픈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의 접촉하는 관계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친구냐 비즈니스냐 학생이냐 뭐 이런 관계를 제가 구분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얘기동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. 그 이제는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. 응? 그래서 사고 패턴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응? 그래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